가족회사 한성. 긴 칼로 가슴을 찔린 것 같았다. 예전 생각이 났다. 세인이도 저랬다. 고향집에 다녀와서 이틀 만에 본 적이 있었는데 세인이가 멀리서 뛰어오면서 숨을 헐떡거리더니 내게 와서 한 말이 기억났다.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오빠가 좋은데 우리 만나지 않을래요? 상황도 달랐고 애초에 비쩍 마른 세인이와 통통한 세정씨가 닮지도 않았지만 기시감이 느껴졌다. 생글생글 웃는 약간은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품새가 완전히 똑같았다. 헤어진 지가 벌써 오래된, 떠올려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난 옛 연인의 그림자가 나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욕지기가 나왔다. 그 여자는 나를 잊고 잘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언제까지 과거의 발목을 잡혀 살아가야 하는 건지 마음으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가슴을 찢어 놓았다. 힘이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백을 듣고 내가 갑자기 얼굴이 굳자 혜정씨는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는데 그 얼굴이 또 세인이의 그것과 비슷했다. 하는 행동들이 몹시 닮았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굳이 옛 여자 이야기를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나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말했다. 방경주는 분명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장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다음 달이면 부장이 될 거라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세정씨에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했다. 곧장은 아니지만 1, 2년 안에 아니면 올해 안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세정씨는 주방 안쪽에서 뭔가를 뒤지더니 하나의 증서를 찾아와 보여줬다. 간호사 면허였다. 치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품의 임상실험인데 전 안병동의 간호사였거든요. 암 치료제의 치험을 진행했어요. 효과가 별로 좋지 않고 고통이 큰 대신 부작용은 거의 없는 약이 있었는데 난 그 약을 환자에게 놓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그만뒀어요. 경주에게 들은 게 다지만 하기 싫은 일이면 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퇴직금 받아서 튀김집 늘려서 하면 돼요. 오빠가 설거지하고 배달만 해줘도 지금 오빠가 받는 월급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세정씨를 보고 나서 처음 보는 웃지 않는 얼굴이었다. 마누라 밥 얻어먹으며 살 정도로 비루한 놈은 아니었지만 비리비리한 체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햄이 잔뜩 들어간 부대찌개를 끓여오는 세정씨를 보고 있으려니 왠지 힘이 났다. 김 부장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나는 그 부대찌개를 모두 먹었다. 다음에 올 때는 꽃다발을 사오겠다는 내게 자기는 프리지아를 좋아하는데 지금 계절에 있을지 모르겠다 말하는 세정씨가 고마웠다. 좋은 걸 좋다 말하고 싫은 걸 싫다 말하는 여자는 내 오랜 이상형의 모습 중 하나였다. 저녁 시간까지는 두어 시간이 남아있었다. 김 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 팀장 염대리와 함께 있다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평택역 근처의 커피숍이었는데 특이하게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각 테이블이 분리되어 있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자 염대리가 무슨 튀김 냄새가 난다고 했고 난 튀김집 사장이랑 소개팅을 했다고 말했다. 진짜요? 네, 경주씨가 소개해서 경주씨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가게가 큰가요? 아니요, 4인 테이블 6개 정도던데요. 아니, 과장님이 왜 그런 사람을? 기다려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왜 요거트 뚜껑을 가져오셨어요? 대여섯 개의 요거트 뚜껑이 있었다. 난 상세히 살폈고 그 과정에서 뚜껑이 3종류의 다른 공정으로 뽑힌 걸 알았다. 셋 중 하나는 품질이 떨어졌고 나머지 둘은 다르긴 한데 차이점을 확실히 말하긴 어려웠다. 파쇄된 제품을 갈아서 원료에 섞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제품을 살피는 모습을 보던 김 팀장의 모습이 초조하게 보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종류가 다르다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품질이 미세하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파쇄품 섞은 비율로 나눈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확실히 통과되는데 저건 납품하면 통과는 해도 라인에서 욕먹을 것 같은데요? 와, 귀신이네 귀신이야. 그런데 통과가 되는데 왜 라인에서 욕을 먹어? 두께가 얇아요.
적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게 나올 거예요. 통과는 할 정도고. 네, 앞에 두 개는 확실하고 저건 조색 문제나 벌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통과는 할 텐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 둘은 괜찮다는 말이지? 네, 그건 뭐. 김 부장은 두 개 중 미세하게 좋지 못한 제품을 집어들었다. 여기엔 파쇄품 10%를 섞었거든. 저건 5%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1년이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솔직히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런 식으로 발전 방향을 잡아서는 안 돼요. 이 조치는 분명히 3천만 원의 수익을 낼 테지만 어쩌면 그보다 손해가 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 과장? 반품을 두세 번만 맞아도 1,000만 원 이상 빠지잖아요. 아시잖아요. 파쇄품을 섞었으면 지금보다 품질을 다운시키는 건데 당연히 반품 확률이 올라갈 거고요. 팀장님이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바꾸고 싶으시면 역시나 기계나 사람을 팽팽 돌려서 기진맥진하게 하는 지금 같은 회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계 하나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해요. 불량률이 줄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뭐 제가 지금 한 말은 그냥 말로 하는 좋은 회사의 기준이긴 하지만요.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존립하지 못한다. 당장은 김 부장의 계획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진짜 큰 회사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인류가 되어야 한다. 직원의 의식부터 복지까지, 작업자들의 기술 향상부터 월급까지 모두 현실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람 피를 뽑아먹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견기업처럼 돈을 쓰지 않고 중견기업보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건 도둑심보나 마찬가지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뭔가 시도를 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해요. 사장님이 힘을 써줄 여력이 있을 때 바로 지금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영향력이 없어질 때엔 기술적으로 경쟁업체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거든요. 이 과장, 지금 그 말 내가 내일 회의에서 말해도 될까? 그리고 이 과장이 생각하는 제일 급한 과제가 뭐야? 역시 당장은 숙련 작업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을 잘하던 네팔 라인이 모두 나가면서 당장 내일부터 인원 편성을 새로 해야 하잖아요. 분량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까 사람이야 충원이 되겠지만 아시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같이 일 시키다가는 계속 잡기는 어려운 거. 물론 우리 회사보다 더 빡빡하게 돌리는 회사도 많다. 하지만 우리 회사처럼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싫어하는 회사도 없었다. 모두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서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2개월 전 납기 지체와 반품이 한 번도 없어서 회사로서는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더 났지만 그걸 말로만 칭찬했을 뿐 그 흔한 회식조차 하지 않는 회사가 우리 회사였다. 김 팀장은 비장하게 자신이 내일 내가 생각하는 발전 계획을 대신 말해주겠다고 희생하는 척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장이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계획을 김 팀장에게 알려주면서 꼭 필요하지만 분명히 사장님은 화를 내실 거라며 만류했다.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겠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만류했다는 말로 면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사장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의견을 들어주면 팀장에게 빚 하나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심지어 청소부터 임시로 가지고 온 컨테이너의 인허가 문제까지 제법 많은 이야기가 결정됐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김 부장이 잘 알고 있다는 생선구이집으로 향했다. 부대찌개를 잔뜩 먹어서 전혀 밥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키자 싶었다. 생선구이집에는 이미 선객이 있었다. 키가 훌쩍 큰 2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었다. 김 부장에게 녀석이 오셨어요 아빠 라는 말을 하고 보고서 두 사람 사이를 알았는데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과장, 내가 아까 말했던 새로 들어온다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한번 잘 가르쳐 보라고. 염대리도 부하 직원이니까 호되게 가르치고.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계속됐지만 의외로 아무렇지 않았다. 그만둘 작정을 하고 나서인지 실망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어쨌거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작업은 내가 나눠주면 그만이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삶에 대한 열정과 집중이 꼭 한성이 될 필요는 없었다. 적당히 그냥 욕만 먹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그만이다. 설레발치는 김 팀장을 보며 당분간은 그냥 김 팀장 뒤에 서 있기로 했다. 하고 싶은 사람을 시키고 욕을 대신 먹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알려준 것 같은 무조건 깨질 것 같은 먹이를 던져줘서는 곤란하다. 사장의 구미를 당길 만한 제안을 김 팀장에게 던져줘야 한다. 뭐가 있을까? 잠시 고민하던 난 그동안 아껴뒀던 하나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나는 핸드폰으로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이거 보십시오, 팀장님. 뭐야 그게? 유로 생활디자인 부분 디자인상을 획득한 분유 뚜껑입니다. 미국 특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한국엔 특허도 실용신안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걸 한번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N유업 연구소의 전 박사님께 샘플을 하나 보내서 공동 연구 진행을 타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개발만 하면 우리가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M유업을 뚫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샘플이 있어? 네, 직구로 주문했습니다. 2, 3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이 과장은 언제 이런 걸 다 봐? 전 졸릴 때만 잠을 자고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니 시간이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내일 회의 때 이걸 추진해보겠다고 하십시오. 하지만 이건 이 과장이 모두 해놓은 일인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그만이죠. 회사가 커지면 신경이나 써두십시오. 평소와는 달리 별로 말이 없던 염대리가 씩 하고 웃었다. 무엇인가 어두운 표정이었다. 내가 팀장의 뒤에 선 게 좋은 모양이었다. 그때 아들의 입사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여준 나를 고마워하던 부장의 눈에 서운함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